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거의 부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3,400억 매수해주면서 오늘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이 리튬 관련 종목, 그죠?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런 소재주 강세로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7일 화요일인데요. 3월 9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때까지 그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옵션 만기 이번 3월 옵션 만기는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좀 좋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3월 이후 3월 또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는 뭐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자로 반등을 시키면서 241선 위로 나갔고요. 오늘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다시 한번 2500선 근처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0선을 이제 뚫어주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큰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3,400억 매수를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코스피에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1, 2, 3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지금 코스피를 저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좀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어제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갔다가 오늘 살짝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 그런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주면서 이런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크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받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이 코스닥 이 지수의 강세는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완벽하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한번 그 움직임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틀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이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만 또 이제 단기 급등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뭐 움직임 없었고요. 뭐 나스닥 다우도 마찬가지고 크게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다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304원입니다. 환율이 이제 21선을 딛고 잠깐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조금 했는데요. 5일선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이제 1320원 정도. 지금 이제 이미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지금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식이 폭락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환율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한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한 0.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씩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뭐 조정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3.9%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이제 조금 상승세를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93%, 뭐 3.5%보다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그거는 단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 지표는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상으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6,84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락 상승 반복을 하다가 크게 뭐 거의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한 0.3% 정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60원 정도 올라서 16,900원 정도 찍었지만 거래량은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감소를 해서 4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해서 16,000원대를 서서히 이제 올려가면서 17,000원 근처로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좀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세가 반드시 이제 17,4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올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하락할 때 금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분명히 이제 확률적으로는 자리도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저점을 점점 받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 상단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지지를 하거나 여러 번 이제 터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한번 뚫어줄만 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를 혹은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른쪽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3월 9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와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진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옵션 만기를 위해서 매수를 했다면 또 이제 3월 10일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번 주 이 흐름을 한번 3월 9일, 3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뭐 조정을 잠깐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21선을 찍고 가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을 한번 실어주면서 한번 시원하게 뚫고 나가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11월 1일 정도 요때만 나왔고요. 10월 31일 정도네요. 그래서 딱 그때 이후로는 크게 눈에 띌 만한 거래량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0만 주 수준 거래량이 진행이 되었고 전체 수량이 이제 6억 3,8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수량의 비율로 따지면 1거래 회전율이 거의 이제 0.5%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거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래가 부족한 그 구간 동안
누군가는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해 주었다. 그래서 그게 외국인 투자자는 MSCI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옵션 만기죠. 네, 옵션 만기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매수하는 것 이외에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는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오늘 차트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 기관 외국인이 지금 4일 정도 양매수를 연속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6만 6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많이 매수를 했죠. 오늘도. 자, 그래서 투신 8천 주, 연기금 투자자가 22만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또 대부분의 매수를 연기금 투자자가 또 진행을 했고요. 매도는 이제 금융투자와 보험이 했지만 뭐 크게 무리 없는 수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2월 20일부터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연기금 투자자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주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거와는 이제 공매도 잔고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 그 박스권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상당 부분이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면, 자, 996만 주로 잔고가 또 줄었죠. 그래서 1008만 주에서 996만 주로 한 12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패턴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피크점 작년 11월 중순에 공매도 잔고가 155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996만 주까지 거의 550만 주 이상 지금 공매도 상환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혹은 뭐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작정하고 주가를 가두고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고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매도가 상환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는 큰 거래량 없이 계속 이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이렇게 가두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 동안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한 6개월이 아니죠. 60일, 90일 정도는 집계를 해보면은 한 1,500만 주, 1,600만 주까지도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상환을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실제로 11월 7일부터죠. 한번 이제 그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소식으로 이제 주가를 한번 뻥 띄우고,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수주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가 확 늘어났다가 11월 7일부터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줄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까지 누적 매수가 1,000만 주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600만 주 매수를 하면서 두 개 합쳐서 16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는 투신, 이 연기금 투자자는 거의 5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에서 평균 단가가 16,000원이라고 한다면 연기금 투자자는 거의 900억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16,000원이면 이제 1,600억을 매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매집을 한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1,6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1,600만 주 곱하기 16,000원 하시면은 2,500억 정도가 매도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수주 소식 그런 소식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왈가왈부를 하면서 지금 폴란드 원전이 수주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뒤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된 상황이죠. 근데 그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는 2,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죠.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인데요. 그 중에 거의 2,500억이라고 한다면 2.5%죠. 네, 2.5%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만큼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았을 때 분명히 2,500억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에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쓸어 모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만들고 굳이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빠르게 급등을 하는 종목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고 그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이제 3월달 이제 시작 중인데요. 여기서 거래가 좀 붙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개인 투자자 2,500억 매도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차장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뭐 상원이 62만 주 되었고요. 체결이 34만 주 정도 되어서 잔고가 이제 2,770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확실히 이제 2,800만 주를 유지를 하다가 대차장고도 또한 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5만 주 추정해서 이제 19만 주 거의 이제 20만 주죠.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이제 12.88% 어느덧 이제 13%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분명히 이제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보통 이제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만 보았을 때 적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배당금을 주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이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섣불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때를 기다리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분석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갑자기 이제 또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H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곳이 언급되었고요. 그거 포함해서 이제 네 개 증권사가 보유 중인 두산밥켓 지분 일부를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도 두산밥켓을 이 지분을 블록딜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네, 블록딜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은 이날 장 종료 후 PRS로 보유 중인 두산마켓 지분 486만 6,525주에 대한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913억 규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당 할인율은 이제 6.11%에서 8% 정도가 적용된 36,900원에서 36,150원 정도로 결정이 될 거고요. 블록딜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또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PRS 계약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밥켓이 주가를 좀 급등을 시키고 그때 이제 PRS 이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 일부를 블록딜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때도 이제 다시 떨어지다가 그대로 지금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전망도 좋기 때문에 두산마켓에 대한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목표 주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제 4만 원 근처에서 또 한번 블록딜을 실시를 하면서 단기간의 주가 조정은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산마켓은 결국에는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전에 두산마켓에 대한 PRS 블록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분기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2월 달 기준에 그런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분기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위험 관리 및 파생 거래를 보시면 PRS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보장 매수자고요. 보장 매도자가 이제 이렇게 4개 증권사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은 실제로는 2018년이 최초 계약일인데요. 지금 이제 22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까지 이제 PRS 계약이 만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합의하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내용은 각 금융기관별 처분 주식수를 계약 수량으로 삼고 이에 정산일의 해지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곱한 차액을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계약 연장을 할 때 주당 37,5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블록딜을 실시할 때 38,000원 수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거의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블록딜을 실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PRS 계약에 대한 그 지분을 다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500만 주를 실시했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486만 주인가요? 그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블록딜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지금 PRS에 의한 그 증권사가 가지는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이제 파생 상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부상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이번에도 4분기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마이너스가 잡혔지만 확실히 이제 앞으로는 좋은 실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과거의 그런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불리한 계약들을 하나둘씩 다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인스코 부사채도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PRS 계약까지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PRS 계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식을 이제 제공을 할 때 또 담보 제공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치금 이제 740억 정도를 예치금을 또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요. 이 계약이 끝남에 따라서 그 740억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거의 5년을 끌어온 그런 불리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버행 물량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잠재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가 이제 서서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그런 블록테일 매물로 인해서 떨어진 주가로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RS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재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직까지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국제 중재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측이 이제 45일간 중재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기한이 이제 2월 26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아직 이제 합의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그 중재 연장이라든지 뭐 중재가 다시 시작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7일이고요. 이제 곧 3월 중순 혹은 3월 말로 진행이 되었을 때 곧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4월 달에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원자력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한 주제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큰 주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수원, 한전이 또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원전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시장을 또 차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적인 이제 좋은 소식은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3월 말에 계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계약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수조 원의 일감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수주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사전 주기기 계약을 주기기 제작에 이미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매몰된 비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신한울 3, 4호기로 얻을 수 있는 최소 금액만 하더라도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런 수주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국내 원전 시장에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SMR 관련 수주를 하면서 올해 목표 원전 수주량인 3조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8조 6천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3월에 옵션 만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벽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전체 박스권에서 개인 투자자가 2,500억 정도를 매도할 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였고 그렇게 물량을 쓸어 모아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